문제 3번 같이 볼게요. 지난 1980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약 80%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그 비중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건 지금 출제된 연도를 보시면은 1997년도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신용장 결제 방식이 은근히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장에 의한 수출 비중이 감소되는 요인을 설명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공부할 때는 마치 신용장이 엄청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신용장 결제 방식이 정말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봤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 그 신용장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10% 이하, 그 다음에 수입할 때 사용되는 경우도 20%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되는 것 중에 요즘에는 거의 다 TT 결제 많이 하고 있어요. 송금 결제 방식,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용장 결제 방식은 이론상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연구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신용장 결제 방식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문제 나왔었잖아요. 5점짜리 문제 생각해 보시면 UCP 600에서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랑 별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이 신용장 사용이 결제가 감소한 뭐 원인, 요인 이렇게 쓸까요? 감소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일단은 이렇게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신용장 당연히 좋죠. 좋은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심사 과정. 은행에서의 서류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 결과 불일치하다라고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결과 나왔을 때는 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래도 비용이 높다, 많이 나온다. 이게 가장 큰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연된다, 오래 걸린다, 지연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불일치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불일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수입국에서의 신용장을 개설했던 은행 중에서도 선진국이 아니라 좀 후진국 있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일치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중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가 평상시에 거래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심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는 돈을 받아요. 돈을 수수료라고 하는 거 따로 받습니다.